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금요일인 오늘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는데 지금 상암동 하늘은 그래도 좀 개었습니다. 곳곳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서울은 오늘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주말에는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지난번 별별 상담에서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층간소음 민원이 약 7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웃들과 미리 친해지면 그런 문제가 덜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웃과 친하신지요? 아파트라면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정도는 알고 지내시죠? 앞, 옆, 위, 아래 다 안다 하시는 분들 아니 나는 우리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을 다 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오늘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잠시 후 1부에서는 이웃끼리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3분 요가 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생방송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얼굴이 환하게 맑아지는 동작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인데요. 요즘에도 그런 사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마을을 이웃들과 함께 살기 좋은 곳,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YTN 라디오의 리포터 탑이고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YTN 라디오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의 리포터계를 휩쓸고 있는 분입니다. 예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리포터님께서는 좀 주변의 이웃들과 어떻게 좀 친하십니까?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죠. 예. 네, 이런 공통사가 있는 분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이웃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네. 왜냐면 정작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공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웃들 잘 모르고요. 좀 피해 다녀요. 괜히 마주치면 조금 좀 머쓱한 게 있어서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그 층 계단 올라가면 좀 여성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좀 피해 다니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동네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수역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이웃들 현장에서 만나고 오셨죠? 네, 제가 다녀온 곳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대한미술관인데요. 예술인들 중에서는 작업실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안성시에 이렇게 마을마다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 장소도 일반 전시관 외에 헛간이나 이런 창고에서 회화 전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서울 그런 인사동의 분위기를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성시를 다녀오신 건가요? 네. 미술관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모임이 좀 특별한 이유는요. 올해 새롭게 안성시와 가까운 경기도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았거든요.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작가 작업실 탐방 프로그램에 평택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성의 예술인적 자원도 홍보하고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택시의 이런 우수한 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안성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름은 수다, 예술을 말하다인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하진 않았고요. 7명이 모여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원순재 대표에게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제가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 그래 우리 그럼 같이 이거 해보자. 그래서 3, 3호였다가 활성화하다 보니까 이제 10분이 넘고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사람들이 이제 매주 모이고 긍정적이고 우리 잘해보자는 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철학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정신적, 심리적 품앗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 경기도를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이름이 수다지 않습니까? 네. 이름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를 풀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또 공감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 모임 역시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사이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데요. 남 욕도 하고요. 이 수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김정갑 씨도 그런 부분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또 내 안의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을 사업 내지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어떤 관심사 하나들을 통해서 관심사들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 같은 공유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뭐 동아리든 아니면 동호회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들도 꼭 이웃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동호회 형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활성화된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날은 예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까? 네, 그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서 같이 이제 예술 작품도 들여다보고 또 직접 또 작품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날 그 공동체 관련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혜문 작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삶의 이웃들 간에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작업실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간들이 다 열려지고 같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 공간 같은 경우도 주변이 다 논밭이고 산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나 이웃들이 있거든요. 함께 나누는 삶이 중요하고 한 가지씩 전부 마음속에 보물 한 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게 공동체인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또 마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또 다른 참여자 조서연 씨는 12년 전에 우연히 이 모임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조서연 씨는 미술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 현대 미술에 대한 강의를 우연히 들었다가 인상이 깊어서 그때부터 예술과 관련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조서연 씨에게 들어보시죠. 주저함 없이 그냥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저 혼자였으면 아마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럿이 같이 하니까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수시로 이렇게 편하게 공유하고 알려주시고 또 같이 나누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날 다가와 있고 같이 가서 또 함께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내서 한 번쯤 표현하고 또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예, 이웃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뭐 스며들었다 이런 내용 같은데 관련해서 3680번님께서는 층간소음 심하죠. 조심해야죠. 저희 밑에 층에 고향분이 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고향 이야기가 나와서 같은 고향이더라고요. 시끄러울 텐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주변에 또 고향 분이 또 함께 산다는 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 요즘 이웃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데 또 이웃들과 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관심사를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마을 공동체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와 다르게 요즘
이 마을 공동체의 의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 원순재 대표는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 활동은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협력하고 모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인 유대 강조를 했는데요. 예. 특히나 자연과 함께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마음을 편안하게 또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다 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원순재 대표입니다. 공동체라는 거는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낸다든가 각자 다른 의견들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좀 공감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토론이라는 것이 세련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 힐링도 하면서 내가 또 위로도 받아가면서 더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오늘 이 경기도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모임 수다 예술을 말하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런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인식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우리 동네 또는 이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이야기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경기도를 하나의 마을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오늘 지금 밖에서 담당 PD가 요즘 요가가 잘 나가서 그런지 네.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아, 오늘 넉넉한가요? 3분 요가가 아니고 7분 요가. 오늘요? 오늘 정말 파격적인 예. 시간으로. 자, 역시 그 인기에 어쩔 수 없이 좀 편승하는 담당 PD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요가 오늘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혹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오늘 요가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페이스 요가, 얼굴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아, 얼굴 요가도 있습니까? 형진 씨. 예. 오늘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두려워요. 오늘 얼굴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 도는 것 같고. 잿빛이라뇨. 아니, 밖에 조금 날씨가 흐리잖아요. 예, 예. 오늘 왠지 그 흐린 하늘 색깔이 형진 씨 오늘 얼굴빛과 비슷하지 않나. 아, 흐린 날씨와 제 얼굴이 비슷하다. 네. 아마 이렇게 예. 월요일부터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아, 힘들죠. 월화수목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얼굴빛이 환해지는 페이스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 씨는 얼굴이 참 환하네요. 네, 오늘 더 화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얼굴은 환한데 저는 화가 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먼저 오늘 요가, 페이스 요가 시작하기 전에 예. 근육 하나, 목에 있는 근육 하나를 찾아볼 건데요. 예. 여러분도 한번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예. 이 턱 끝이 나의 왼쪽 어깨나 쇄골에 닿을 수 있도록 예. 당겨볼게요. 턱 끝을 당겨주세요.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귀 뒤를 눌러보시면요. 쏙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시나요? 예. 네, 그 바로 옆에 톡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 느껴지시나요? 예. 이 근육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면요. 예. 쇄골까지 연결돼 있는 거를 그러네요. 그렇죠. 만져볼 예, 수가 예. 있어요. 이게 바로 목빗근. 어렵죠? 목빗근. 네. 예. 목빗근이란 근육인데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잖아요. 오! 원고에 써 있었죠? 아, 예, 대본에 있습니다. 네. 이 근육,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예. 목빗근을 자극시켜줘서 우리 이제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돕고 노폐물 배출을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도록 해서 예.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귀 뒤에서 예.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요. 예. 그대로 그 근육이 좀 길게 사선으로 비스듬히 연결돼 있습니다. 쇄골까지. 예.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네, 우리 혹시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페이스 요가 시작해 볼게요. 예. 먼저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왼쪽 턱 끝이 나의 왼쪽 어깨나 쇄골에 닿을 수 있도록 당겨볼게요. 예. 그 상태에서 나의 왼손을 오른쪽 귀 뒤로 가져가 보시면요. 예. 움푹 쏙 들어간 패인 곳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바로 옆에 톡 튀어나온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예. 그 근육을 엄지와 검지로 사용하셔서 잡아볼게요. 잡으면서 꾹꾹꾹 눌러보면서 그 근육을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예. 쇄골까지 마사지 해주듯이 예. 이렇게 눌러줍니다. 저는 좀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자극을 주는데 당연히 통증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목주름 생긴다고 해서 좀 이제 노화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목 마사지 하시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이제 스킨케어 하시면서 이렇게 목 마사지 아래에서 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 목비근의 마사지는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쓸어 내려 주셔도 되고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꾹꾹 누르면서 내려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쇄골 쪽에 우리의 이제 노폐물 쓰레기통이라 불리는 림프절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돈 그 혈액들이 밑으로 잘 내려가서 그 노폐물들이 쓰레기통에 잘 버려질 수 있도록 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버리는 거군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제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오늘의 페이스 요가입니다. 그렇군요.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어렵지 않네요. 일단은 오른쪽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쪽 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목비근은 오른쪽과 왼쪽 둘 다 양쪽에 이렇게 두 근육이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나의 턱끝을 오른쪽 어깨나 쇄골에 닿을 수 있도록 당겨볼게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왼쪽 귀 뒤로 가져가셔서 움푹 쏙 패인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엄지와 검지를 활용하셔서 꾹꾹꾹꾹 누르면서 쇄골까지 목 아래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누르면서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눌러볼게요. 어떠신가요? 아파요. 이게 사실 목비근이 우리가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때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턱을 당길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목비근을 간단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목이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데 원활하게 돕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진 씨와 같은 잿빛 얼굴을 아니 몸이 좀 안 움직인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잿빛이라니요 자꾸. 진행자입니다. 오늘 회색빛 얼굴을 목비근 근육을 여기 마사지를 통해서 좀 환해진 것 같아요. 그세요? 명의와 함께 하니까 바로 이렇게 환한 얼굴로 돌아오는군요. 그렇습니다. HYY님께서는 와 여유 있게 하겠네요. 라마스테 하셨고 은120님께서는 눌러주면 시원해요. MSSK님께서는 리시쌤 재밌다면서 3분 요가로 건강해졌다고. 감사합니다. 라마스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에 대한 공격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분 투자로 또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몸 안의 노폐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또 겨드랑이 그렇죠. 림프절 자극시켜주는 겨드랑이 스트레칭 했었잖아요. 이 림프절이 목과 또 쇄골, 겨드랑이 이 부분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환해진 얼굴빛 그리고 좀 노폐물의 배출을 받아내는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저처럼 잿빛 얼굴 갖고 계신 분은 이 동작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2부는 건강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듣는 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난청인가요? 귀가 아파요? 등등 뭐든 좋습니다. 상담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혹시 지금 라디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소리 크기는 적당하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어폰 사용할 일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난청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소리를 듣는 귀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보아스 이민욱과 이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잘 안 들려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연기가 안 되나 봅니다. 성별 나이를 떠나서 소리를 유난히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참 귀가 밝다 이런 얘기하고요. 잘 못 듣는 사람에게는 가는 귀가 먹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리를 듣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이제 잘 못 듣는 친구한테 이렇게 많이 놀렸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질병을 앓았던 친구였었는데 사람은 그 감각의 능력 차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하거나 더 그런 기능이 뛰어나기도 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한 명의 친구는 그 냄새로 사람을 분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냄새를 맡아서 그게 누군지 맞추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분간을 못 하는데 뭐 힘이 센 사람, 약한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감각에 아니면 능력차가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난청, 또 많은 분들께서 앓고 있는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환인데 말 그대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네, 난청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상으로는 청력이 저하되거나 손실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분류를 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하고 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전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상에 고막이나 아니면 고막부터 달팽이관까지의 뼈가 있는데 그 뼈에 문제가 생겨서 잘 못 듣는 사람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거보다 위에 소리는 달팽이관이 듣죠. 근데 실제로는 뇌에서 듣는 겁니다. 달팽이관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고 그 전기 신호를 뇌에서 들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관부터 그 위에가 이제 망가졌을 때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두 개로 크게 나누는군요. 전음성, 감각신경성.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 귀가 안 좋아진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난청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위별로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소리 전달하는 경로상에 일단은 문제를 보면 제가 이틀 전에 어느 90세 할머니가 오셨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오셨는데 이제 봤더니 귀가 귀지로 꽉 막힌 거죠. 보통은 이제 손가락이나 면봉 같은 걸로 건드리지 않으면 귀지는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데 뭔가 닦아내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막혀서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런 분들이 노인분들한테 좀 있는 편인데 귀를 안 만지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귀를 뭔가 닦아내거나 물기 닦아내거나 뭐 이어폰 이런 것들이 이제 귀를 막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막혀서 안 들리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게 다른 할머니 모시고 옵니다. 저기 갔더니 귀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근데 다음날 그래서 오신 할머니는 장사에 도움이 돼요.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이제 노인정의 할머니 모시고 왔는데 그 할머니는 귀가 막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 할머니는 말 그대로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진 노인성 난청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껴야 되고 또 그거 외로 이제 그 이어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어폰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 다음에 질병 때문에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그 달팽이관의 기능이 약간 뇌경색 오듯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뭐 흔하게 보는 만성 중이염. 중이염은 실제로는 뼈에 귀 뒤에 소리 듣는 뼈에 염증이 생기면서 진물이 나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뭐 아주 어릴 때 뇌수막염 같은 걸 앓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난청이라고 하면 먼저 노인성 난청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의심해야 할 상황이나 증상 등이 있을까요? 본인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예. 몇 번 되물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시끄러운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지만 보통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그런 대로 생활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불편해요. 예. 크게 말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는 고막 안에 이제 물이 차는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소아들은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별로 차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이제 물체험가로 확인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소음성 난청 같은 문제도 있고요.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내가 난청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청력 검사를 해보면 제일 정확하긴 한데요. 보통 이제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은 청력 검사해보면 본인 생각보다는 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도의 난청이라 그러죠.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은 안 주지만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결국엔 청력 검사를 알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뭐 충분히 그냥 잘 안 들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청기 떠올리잖아요. 보청기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경을 쓰죠. 그렇죠. 근데 안경은 안 쓴다고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인상을 쓰거나 그래서 이제 뭐 미간에 주름 같은 게 생긴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보청기는 안 쓰면 청력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 단어의 분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감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감자로 정확히 들어오는지 예.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를 보청기가 막아주게 되는데 또 증폭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소리 증폭기. 예. 우리 말 그대로 이제 소리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것과 보청기가 다른 점은 보청기는 이제 주파수별로 소리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예. 높은 주파수만 올린다든지 낮은 것만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고 다음에 큰 소리는 작게 증폭을 시킵니다. 예. 큰 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그게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리는 작게 증폭하고 작은 소리는 더 크게 증폭하는 재밌는 게 보청기 안에 컴퓨터 칩 같은 게 내장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초반에는 소리를 작게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청기가 더 강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보청기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주변에서 소용없다고 했다면서 안 끼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도 착용 시기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늦지 않게 착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청기를 끼면 굉장한 약간 좀 나이가 들었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낍니다. 그래서 아예 대화가 안 될 때 껴버리기 때문에 아예 안 들리시는 분이 보청기를 꼈을 때는 엄청난 소음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저희 뭐 지하철 타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거든요. 보청기 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원하는 거는 말소리를 잘 듣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소음이 들어오니까 난 이거 시끄러워서 안 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청기를 던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청기 착용 시기가 보통 이제 저희가 40데시벨 보통 40 정도면은 이렇게 대화가 잘 될 정도의 청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껴라. 네. 예.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 친구가 보청기를 끼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실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보청기 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심지어는 아주 어린 소아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아들도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놀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안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청 상담해
해볼 텐데요. 뭐 난청뿐만 아니고 귀 건강에 대해서 모든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노인성 난청 혹은 보청기 이야기 많이 네네. 좀 나눌까 했는데 지금 애청자분들께서는 이어폰 사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궁금증을 네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어폰을 끼고 방송을 하거나 혹은 다른 시간대는 헤드폰을 끼거나 네네. 혹은 귀가 꽉 막히는 또 이어폰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느 게 가장 안 좋습니까? 굳이 고르라면 그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커널형 그 그러니까 귀 구멍 안에다가 꽉 밀착되는 그게 이제 들을 때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에서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음악 소리가 풍부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갇힌 공간에서 소리를 주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회에서도 계속 이제 캠페인하는 게 이어폰 사용을 좀 줄여라. 근데 이어폰 자체가 일단은 소리가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갈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오고 나서 보통은 이제 열려 있으면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리를 닫은 상태로 이 소리를 주게 되면 그 안에서 맴돌게 되면서 실제로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아, 그렇군요. 네. 고막이 꽉 막히는 이어폰이 가장 좋지 않다. 네, 그게 보통은 청력상에선 제일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헤드폰을 끼잖아요. 네네. 지금 소리가 빠져나갈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끼다가 중간에 좀 쉴 때는 살짝 뺐다가 또 얘기할 때 꼈다가 이런 행위는 청력에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얼마나 큰 소리, 얼마나 큰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뺐다 꼈다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어폰 착용하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어폰 착용하는 게 더 안 좋다.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부모님들은 많이 안 끼는데 자제분들이 이어폰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이어폰 끼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시끄러운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장소에서 끼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음이 높아요. 80, 90데시벨 정도가 되는 장소에서 이어폰을 끼게 되면 그 소음을 뚫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음성 난청을 더 잘 유발할 수 있고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작게 듣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애청자분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5864번님 사용하는 골전도 헤드폰은 어떤가요? 이어폰보다 청각이 안 좋을까요? 하셨네요. 모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골전도 헤드폰이 일단 뭔가요? 되게 편리한데 이 실제로 귀 뒤쪽에 이 단단한 뼈에다가 그 이어폰을 접촉시켜서 뼈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근데 조용한 장소에서나 듣는 거는 상관이 없을 텐데 골전도 이어폰은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귀를 막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대한 시끄러운 걸 좀 줄이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귀가 열려 있는 상태로 골 전도를 시키게 되면 그 원하는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 크게 결국에는 얼마나 큰 자극이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끼기에는 골 전도 이어폰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닉네임 YTN 짱님께서 왼쪽 이어폰이 고장나서 한 1년 전부터 오른쪽으로만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거의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건강에 나쁠까요? 하시면서 와이프가 새로 안 사준다고 나쁘다고 말씀해 주시면 사줄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밑에 지와 21번님께서 이어폰은 소모품입니다. 비싼 것보다 양쪽이 나오게 써야 합니다. 한쪽만 끼고 들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본인이 답을 달아주셨는데 아마 어떠십니까? 한쪽만 끼시면 더 크게 들을 겁니다.
아, 더 크게 듣는다. 예. 보통 이제 원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크다 작다는 되게 주관적이긴 한데 한쪽만 들을 경우에는 더 크게 들어야지 내가 성에 찰 수가 있어서 사실 한쪽만 끼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보청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쪽 끼는 게 보통은 더 정상적이고 양쪽으로 끼는 게 더 빠른 시일에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와이프분 빨리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3525번님, 육아하면서 궁금했던 점이에요. 돌 전후 어린 아기의 귀 관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네. 병원에서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뭐를 할 필요가 없군요.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애들은 귀가 되게 작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면봉들 밖에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면봉으로 밖에 우리 애기 그 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귀지를 밀어 넣어서 나중에 고막이 안 보이는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귀는 코팅이 돼 있는데 그 코팅이 귀지가 그런 코팅 역할을 합니다. 꼭 자동차 왁스 칠하는 것처럼. 그래서 귀지가 적당히 잘 붙어 있고 기름 성분이 있으면 오히려 물이 안 들어가고 더 편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군요. 네, 귀는 신경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5006번님, 귀에서 삐 소리도 나고 먹먹하고 덜거덕 소리도 나고 28층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예전에 이석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이석증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라서 그게 지금하고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덜거덕거린다는 거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귀지가 밀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귀지가 고막에 조금씩 들어가서 닿게 되면 원래 고막 근처는 귀지가 없거든요. 근데 밀려 들어서 닿으면 뭔가 움직이거나 그럴 때 뭐 덜거덕 사그작 뭐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만지는 거를 마찬가지로 없애셔야 되고 그리고 먹먹한 느낌이 귀지 때문일 수도 있고 여성분이라면 달팽이관에 물이 차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에게만 나오는 보통은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어렵죠. 그냥 달팽이관에 물주머니가 커지면서 먹먹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청력 검사에서 낮은 음이 떨어지거나 이러는 걸 저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병원 가서 귀 안에 한번 보시면 쉽게 그냥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막에 지금 귀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귀지를 빼는 거는 병원에 가서 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그 고막을 중심으로 계속 피부가 바깥쪽으로 자라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 안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옵니다. 밀려서 천천히 나와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먼지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병원 가면 만지지 마라. 알아서 청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동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귀에서 이렇게 부화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겠네요. 네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97번님, 귀에 이명 매미 소리가 심합니다. 어떤 치료가 있는지요? 하셨네요. 이명을 크게 보면 청력이 떨어진 이명, 안 떨어진 이명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이명이 생깁니다. 보청기를 껴야 되는 이제 분들은 이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정상적인 이명도 있어서 정상적인 이명은 원래 이제 뭐 크게 상담 치료 정도만으로도 꽤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청력이 정상인지 떨어진 게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26번님,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가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겉은 멀쩡하고 안쪽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위까지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귓구멍 안쪽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문제인 걸까요? 지난 주말에 물놀이 했는데 그 때문에 물이 찬 게 지금도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난 주말이면 꽤 시간이 있어서 일단 고막상의 염증이 없어도 귀가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요즘에 그 일교차가 좀 커지면서 감기 걸리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 목 아래쪽, 그러니까 목으로 따지면 위쪽이죠. 임파선이 보면 귀가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고막이 정상인지는 확인을 하고 임파선이 부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임파선이 부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님, 귀지를 자주 제거해 주는 건 안 좋습니까? 물어보셨네요. 네.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사실 청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그 귀지가 더럽다는 생각이 사실은 틀린 거죠. 귀지는 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분비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건드리면 부스럼이 생기면서 자꾸 떨어져서 신경이 쓰이는 거지. 가만 냅두면 자기도 모르게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뭔가 청소하다 보면 오히려 귀가 더 간지럽고 불편해집니다. 저는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455번님. 보청기 말고 수술을 통한 난청 해소는 안 됩니까? 저는 건망증도 있어서 보청기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또 하셨네요. 일단은 아까 전달 경로상의 문제가 없으면 사실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예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인공 와우 수술 같은 거를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소리 전달 경로, 뭐 고막이나 아니면 달팽이관까지 들어가는 작은 뼈가 있거든요. 그 상의 문제가 있으면 청력 개선이 되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수술을 해서 청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해서 청력이 좋아지긴 어렵다. 네네. 예. 6646번님, 안녕하세요. 군복무 시절 사격 훈련 이후에 왼쪽 귀가 고음 난청입니다. 혹시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떨어진 청력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게 최고인데요. 관리라고 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어폰 착용을 줄이고 큰 소리에 추가적인 노출을 막고. 근데 사격하다 떨어지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있었을 텐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안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떨어진 분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같은 소음에 노출됐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소리, 실제로 저희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소음에 되게 민감한 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귀 안 만지기 그 정도 하면서 지내시다가 청력이 꽤 떨어졌다면 그냥 두기에는 좀 안 좋아요. 너무 나쁘면 보청기를 못 끼는데 적당히 떨어졌을 때는 보청기를 그쪽 귀에 빨리 착용을 해서 자꾸 자극을 넣어줘야지 귀가 더 나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것뿐이지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렵군요. 그렇진 않지만 아까 전에 단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서 좋은 쪽 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나쁜 쪽 귀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우리 꼭 기부스 하면은 나중에 팔이 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착용할 수 있다면 보청기를 착용하고 지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747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7살 딸이 4, 5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이염이 발생합니다. 중이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명확할까요? 아니면 또 완치가 힘든 걸까요? 이런 질문이십니다. 일단 자라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입안에만 편도가 있는 게 아니라 코하고 목이 만나는 곳에도 편도가 있습니다. 아데노이 들어가는 코편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어릴 땐 정상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그 편도가 있는데 바로 옆에가 고막입니다. 그래서 소아 때 그게 크다 보니까 소아 때는 중이염, 그러니까 삼출성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성인 되면 성인들은 안 많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많이 앓는데 그래서 뭔가 성장하면서 골격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차 있는 경우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튜브 같은 걸 넣어서 물을 빼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잠깐씩 그러는 거는 뭐 크게 괜찮고 제일 걱정하는 게 청력이 떨어질까 봐 엄마들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물이 계속 차다 보면 청력이 떨어지는 거 나중에 아니냐. 우리 애가 못 들을까 봐. 근데 주변에 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보시면 주변에 청력이 떨어져서 문제된 젊은 성인이 별로 없죠. 물 차는 게 그렇게 청력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접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수 있겠군요. 성장하면서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아스 이비인후과 이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에는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